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은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네. 잘 지내셨나요? 시차 적응 되셨어요? 네, 시차 적응 이제 됐어요. 아, 이제 네. 완벽 적응. 거의 완벽. 거의 완벽. 네,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아래 동네는 어때요, 날씨가? LA는 지금 아우, 아주 무덥죠. 아. 네. 무덥다는 게 약간 습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주 뜨겁죠. 네. 오. 네. 그래도 거기는 살짝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구나. 요즘에 괜찮은 지역은 별로 없을 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정말 더운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지난주에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배운 것처럼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부 네. 인사 복습.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잠은 좀 시차 적응이 된 이후로는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지금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잠 잘 자고 있는지 좀 체크하셨나요? 이게 워낙 저를 막대하는 스타일이라. 네, 또 근데- 얘기를 꺼내주셔서. 근데 한번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 주신 말씀 중에서 네, 제가 제 스스로의 어떤 안부를 걱정해 볼 필요는 있겠다. 네. 네.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어. 내 마음은 안녕한지. 너무 네. 스스로에게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어.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이어서 네. 내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하는 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꺼내면서 요즘에 좀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가 좀 있어서 그거를 오. 먼저 얘기를 하고 네. 지난 시간에 얘기 못 드렸던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 네, 미국의 젊은층 세대에서는 이제 데이트 상대에게 예전 같으면 제가 지금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잘 못했을 거잖아요.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를 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지각할 수도 있고 좀 염려에 든 부분이 컸을 텐데 요즘에는 나 상담받고 있어라는 얘기가 호감을 주는 어떤 단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내가 이 정도로 나를 케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플러스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오. 좀 진짜 놀랍죠? 시각의 변화가 크네요. 네. 그런 이게 정말 꼰대적인 생각인데요. 네. 미리 꼰대입니다라고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상담을 받는다 그러거나 누군가한테 나의 어떤 고민거리나 또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얘기한다는 게 멘탈이 약하다라는 그렇죠. 좀 개념으로 약한 사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뭐 상담이라든가 또는 치료를 받는다든가 테라피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멘탈이 좀 유리 멘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많이 개념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인식이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또 있을 건데 네. 그래도 많이 이제 어떤 상담이나 말씀하신 심리 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네. 일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오. 그 예전 같으면 지금 예전의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내가 상담이 필요하지만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혹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지만 이럴 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한 상황이거나 네. 환경인 경우 주변을 의식하거나 그래서 만남을 좀 못 가졌다면 네. 요즘에 그게 플러스 요인이라면 젊은 층들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좀 더 많겠어요? 네, 정확합니다. 적어도 부담스럽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 문을 두드리는 데 있어서 좀 꺼려졌던 마음, 나에게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나 이런 데서도 레코멘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을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어떤 어려움들을 좀 예방을 하고 곤경에 처하는 상황들을 같이 함께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준다는 약간 성장을 마음에 두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인식은 조금 이제 덜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클리닉에도 네. 그렇게 젊은 분들이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오세요. 많아요. 네. 오.
또 얘기를 하실 때에도 내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어떤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같이 해결해 보고 싶어요라고 약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 하나는 또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면담을 해야 됐다 그러면 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맞아요. 또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좀 쉬워졌죠. 네, 그게 조금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를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 네. 아니면 번거로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편리성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상담센터에서 일할 때에는 어떤 걱정도 있었냐면은 갔는데 누구 만날까봐 그죠. 약간 이제 좀 꺼려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요즘엔 온라인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상담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은 많이 덜 수 있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당 가서 고해성사 하게 되면은 그 신부님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그 칸막이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부님은 저쪽에 계시고,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그냥 신부님은 들어주시고 저는 이쪽에서 그냥 저의 죄 지은 그 참 온갖 잡다한 것들을 고해를 하는, 용서를 비는 뭐 그런 경우처럼 직접 그 전문가를 앞에서 이렇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익명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접근성이 좀 올라갈 것 같고 좀 약간 안전하게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뭐 젊은 친구들의 그런 트렌드를 예, 이 멘탈이 약하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저 같은 꼰대고요. 네, 그만큼 본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관심이 많고 또 케어를 한다는 걸로. 심리 치료나 상담에 있어서도 종류가 많나요? 종류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그리고 이론적인 바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굉장히 방법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지는데 또 이론적으로 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는데 쉽게 이제 방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미술 치료, 놀이 치료,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뭐 내가 뭐 행동을 중심으로 하는지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지 과거의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접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좀 그 위험한 예민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무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이렇게 그런 그 정신적인 것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을 나눌 때 저쪽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은 힐링이 되고 도움이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살짝 어떤 저의 지금 본인의 처지와 생각과 상황을 합리화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 답변하기 말 같지 않은 질문이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아니 돼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이제 그래요? 내 편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낯설고 내가 뭔가 누군가가 계속 내 편을 들어주고 나조차도 내 편을 들어주게 되면은 내가 뭔가 발전하지 않고 어떤 이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런 고민조차도 이제 다루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어떤 이제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냥 저도 그런 상담 치료를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감사하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게 내가 내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잘못을 제가 직시하지 않고 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자기 그야말로 정신 승리의 일환으로 내가 이런 그 안도감을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상담자라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알아차리고 상담 안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조차도 나눌 수 있는 곳이 이제 좀 상담 맞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바로 또 합리화가 되네.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용기일 수 있고 그렇죠. 또 꺼냄으로써 본인이 한 일이지만 그게 또 약간 떨어져서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또 갖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학교만 가도 뭐 한 반에 60명씩 있고 클래스 네. 안에서 친구도 많고 나오면 친척들의 뭐 이모들의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많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 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약간 좀 떨어져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시점들을 만나게 되면서 네. 스스로 좀 해결점을 찾아갔다면 맞아요. 네.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다 거리적으로 좀 멀리 살고 만남 자체가 많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마음을 열면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방법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딸이 둘이 있지만 엄마랑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네. 하라고 이렇게 인커리지 하는 쪽이거든요. 네. 제가 다 해결을 못 해주고 주변에 이모들이 많지도 않고 뭐 가족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저는 이제 이런 출발인데 네. 너무 등 떠미는 건가라는 아. 생각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 어떤 점이 도움이 됐냐라고 여쭤봤을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하고 얽히고 설킨 개인적으로 얽히고 설킨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어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들어주는 어떤 그런 경험 그리고 그 제3자가 좀 전문적으로 듣는 능력도 있고 반응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약간 좀 이해받았다는 느낌도 느끼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 경험 자체가 그 제3자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그 포인트를 알고 계신다는 게 저는 되게 기쁘게 들립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우정아 씨 말씀 중에 그 말은 공감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물리적으로 좀 고립돼 있는 상황이 좀 많잖아요. 네. 한국처럼 이렇게 어깨치고 지나가는 이런 복잡다단하게 움직이는 사회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고립감을 느끼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요. 정작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을 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안으로 자꾸 함몰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전문가들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 마음의 건강 검진 네. 좀 속도를 내볼게요. 네, 지난주에 네. 이어서 저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 네, 그렇죠. 알려주세요. 네, 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조금 이제 습관이나 잠이나 좀 신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은 오늘은 좀 감정을 좀 이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 감정이 뭘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과연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가? 내가 불안한가? 뭐 좋은 감정도 있겠죠. 내가 지금 좀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뭐 신난 건가?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익사이티드 된 건가? 뭔가 이렇게 흥분한 건가? 아니면은 어떤 슬픈 감정이 있는 것인가? 뭔가 내 감정을 좀 이렇게 정말 관찰하듯이 돋보기를 가지고 관찰하듯이 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네, 웃으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그 오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저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아, 네. 네. 형준아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저하고 제 안에 있는 제가 저를 데리고 대화하는 그런 오랜 습관이 있는데 네. 진짜 말을 하면서요? 네, 진짜 말을 해요. 운전하면서도 아니야 형준아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네. 뭐 이런다든가 또는 뭐가 잘 됐어 그러면 형준아 방심하지 마 얻어 걸린 거야 뭐 그런다든가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대화하는 것이 아주 오랜 습관처럼 돼 있는 저도 네. 제 감정 너 힘드니 아프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주로 저를 몰아치는 쪽으로 네. 대화를 하지
어깨 다독이는 그런 제스처는 안 음. 해봤던 것 같아서 그래서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내 안에 있는 제가 얘가 조금 자비가 없는 애네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아, 어. 네. 그런 약간 생각이 스쳐 지나 네. 계셨군요. 이게 내 감정을 보는 게 너무 나를 다독이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꺼려지신다면은 좀 민망하다 그러나 민망한 네, 그런 네.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좀 마음이 드신다면 내 마음을 관찰해 본다.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무작정 어떤 용기를 주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좀 민망하시다면 그냥 이제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좀 불안한 심리가 있구나. 내가 지금 좀 슬픈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뭔가 울컥울컥하구나.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구나. 지금 칭찬을 들어서 뭐 혹은 누구와 연락이 닿아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는 듯이 좀 바라본다면 내가 나에게 굳이 뭐 비판을 하거나 뭐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해야 된다는 어떤 미션 없이 좀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제가 상담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의견을 얻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3자처럼 내 감정이 어떤지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덜 민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과정인가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시작인가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시작이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뭔가 큰 것들을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쓴다. 그러면 내 마음의 감정을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좀 기쁠 때는 이렇고 어떤 불안할 때는 내가 좀 이렇게 되고 이런 정보들이 많아야 내 건강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신 거는 이것조차도 잘 못한다는 거네요. 일반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감정에 대해서 일단 제가 밥을 잘 먹고 다니는지 식사를 잘 하고 다니는지 뭐 잘 잤는지도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내 감정에 대해서 묻는 거는 더 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좀 오히려 아니면은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꾸짖는 목소리가 먼저 나온다거나 뭔가 정말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반응이 이렇구나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은 좀 습관이 좀 많이 안 되셨거나 익숙하지 않은 접근이실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녹음기로 자신의 음성을 녹음해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다. 본인 목소리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네. 이상한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내 목소리라고 재생이 되는 것을 들으시면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녹음기가 재생해내는 그 소리가 정말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내 목소리처럼 안 들리는 내 목소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있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제3자 입장에서 나를 관찰하는 습관이 이게 조금 있으면 그러면 내 목소리를 녹음기에다 녹음해서 나도 역시 제3자의 음성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저렇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면 어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거죠. 네, 네, 네.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를 이제 녹음하는 과정 자체가 나를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내 감정을 좀 관찰하고 내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습관하고도 이렇게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그 연습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는 시도조차 해볼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뭐지라고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감정하고 이제 내가 감정을 좀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은 내 감정의 기복이 어떤지도 좀 알아차리기 쉽게 됩니다. 내가 좀 극단적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지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죠. 내 감정을 관찰하는 어떤 습관이 생긴다면. 그래서 최근에 뭐 요즘에 내 감정이 굉장히 왔다 갔다
이제 기복이 심하다든지 어떤 뭐 조그마한 것에서도 뭔가 예전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굉장히 폭발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그게 이제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깊은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이 봤을 때는 다 그냥 어제 그 친구가 오늘의 그 친구고 이럴 수 있으니까 크게 티내지를 않는다 그러면. 크게 티내지를 않는다면 그렇죠. 네. 네. 카톡에 올려주신 내용 하나 소개하면요. 네. 내가 느끼는 불안을 알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게 우리네라고 하시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확인을 못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더욱 그렇겠죠. 한 달 동안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네. 예전에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상황에 부딪혔기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일단 이분께서는 본인의 상황은 본인이 좀 잘 지금 아시고 계시네요. 네. 적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참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또 그게 우리네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항상 힘든 상황이 하나만 와서 그게 끝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은 이 상황이 있을 때 또 다른 상황이 와서 계속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을 이제 차분히 가라앉히고 관찰하고 돌아보고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여유가 굉장히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와닿네요. 네. 저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의 말씀에 이 질문이 살짝 선을 넘어가는 질문이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일반 병원에도 가서 종합진단, 종합검진 받으면 뭐 발견될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뭐가 이상한 게 나오면 곤란하지. 그냥 모르고 그렇죠. 살면 사는데 네. 알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정기검진 참 주저하는 이유처럼 네. 그 오히려 그냥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네. 글쎄요. 말씀해주신 지금 그 예를 듣고 제가 사실 좀 생각났던 게 예전에 어떤 연구에서 그 말씀하신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무언가 발견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에 가지를 않는 그런 어떤 태도와 정신 건강을 케어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높은 상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보지를 못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골마서 결국에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더 이제 뭔가 고통이 커지는 것은 나 자신일 거기 때문에 네. 덮어놓고 넘어가야지가 뭐 당장은 어떤 이제 뭔가 밴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골마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인 건강도 그렇고 조금 뭔가 시기적절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저번에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질문, 그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또는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갔을 때 이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이유는 몰라, 정체는 몰라, 근데 무조건 불안해, 네. 두려워져. 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준비가 되나요? 그런 준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불안도 습관이 되면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마음 먼저 불안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불안했던 기억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좀 불안을 다루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됐는지, 결국에는 나 자신의 불안과 그 기원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나중에 어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불안한 거에서도 적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그리고 내 정신 상태를 내가 관찰해서 알아차렸는데 네. 나 지금 기분이 나빠. 나 지금 뭐 분노해. 아니면 걱정해. 뭐 이 감정 상태까지는 알겠는데 나 사는 게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돈도 벌어야 되는데 애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중요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조차도 이제 삶이 바빠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내 감정이 지금 뭐가 중요해? 이런 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혹시나 내 감정을 돌아보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오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나 바빠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가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좀 나 자신의 마음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라고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좀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나 자신에게 좀 손을 내밀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곧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의 답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나를 조금 그때마다 돌보는 것들이 내가 나중에 겪을 어떤 더 큰 고통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NS에 짤로 떠돌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많이 조회하거나 검색하거나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90이 넘으신 100세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만큼 세상을 살아보니 네. 라든가 또는 90세 어르신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런 거 네. 저도 즐겨보거든요. 네. 어떤 분께서는 좀 더 사랑할 걸, 어떤 분께서는 좀 더 누릴 걸, 어떤 분께서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했을 걸, 그런 후회와 또는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내용은 다 다른데 네.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땐 네. 그거는 네가 먼저야 들어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살면서 내 감정은 뒤로 항상 아니면 맨 마지막으로 갔었던 거지만 그분들이 주시는 일관되는 얘기는 네가 먼저야 라는 것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가장 내가 먼저지 못했던 거를 갖다가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데 지금 그러지 말자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제 감정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에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내가 정말 겨를이 없어서 정말 시간이 없다고 믿어서 놓치고 있는 나의 어떤 건강, 나의 안녕, 나의 웰빙들 혹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계신 건 아닌지 네.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두려운 거 그리고 걱정되는 거를 파헤쳐서 무섭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를 알면 알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알면 오히려 고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불안은 내가 현재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선생님 말씀을 말씀이 주셨어요. 맞다. 네, 너무 맞는 말씀 같아요. 보면 청취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분께서는 고백을 하시고 어떤 분께서는 본인이 지나온 경험을 얘기하시고 생각을 얘기하시고 이런 나눔이 너무 참 좋네요. 좋네요. 네.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감정의 기복들 갱년기가 만든다고 하는데요. 정말 초긍정이신 분들도 갑자기 갱년기가 찾아와서 걱정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화나고 속상한 일은 매듭을 풀고 잊으려고 하는 방법이 예방 차원에서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방 차원에서. 네. 네. 주변에 그렇게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화나고 속상한 일은 매듭을 풀고 잊으려고 하는 방법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맞게 이해를 했다면 그때그때마다 푸는 게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때그때 푼다라는 게 어떤 건지 각자마다 좀 생각이 그렇겠죠.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내가 화를 났으면 바로 이거를 팍 푸는 바로 이제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게 그때그때마다 푸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의도했던 바와 달리 관계도 조금 망가질 수도 있고 내가 오히려 다치게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거는 그 당시에 그거를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이 화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고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반응을 한다는 좀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 많죠. 네. 화는 정당하다.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는 거는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화를 푼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좀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너의 선택이다라는 말은 참 좋다. 네. 예. 화병 난다고 하잖아요. 화를 너무 참아가지고 막 그쵸. 꾹꾹 눌러가지고 삼키다 보니까 나중에 화병 났다라는 표현해서 그때 풀어라라는 표현을 쉽게 하는데 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냥 네. 푸시면 안 되고 폭발하시면 안 되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타인처럼 그렇게 혼잣말 대화하는 거 그거 좋아요 형준 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뭐 오랜 습관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오해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혼자 중얼거리지 그러면서 가끔 오해를 받긴 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강의 듣고 최근에 새로 깨닫고 실천하는 건 내 마음 상태를 매일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41살 생일이었는데 네. 남편이 선물을 사준다고 백화점에 가서 원하는 거 있는지 보라고 하길래 혼자 백화점을 다녀왔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고 필요한 것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면서 우울감과 함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그때의 우울감의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건지 혼자 백화점에 갔던 게 싫었던 건지 도대체 내 마음을 명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몇 시간 후에는 감정이 괜찮아져서 또 그 상황을 잊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저 선생님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 마음이야. 딱 제가 느낀 그 시츄에이션이었어요. 네. 일단은 내가 그때 왜 우울했을까라고 돌아보셨다는 것에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니까 그 이유를 뭐 제가 이렇게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사연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때 고르지 못했다는 어떤 실망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지금 딱 나오지 않았구나. 어떤 기회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이제 얘기를 하지 못한 나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뭐 제 추측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에 봤던 책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망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갈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이라는 귀절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불안감과 갑자기 큰 슬픔은 나 이제 갈망이 없는 거야 하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을 지배하더라고요. 근데 갈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쓸쓸한 느낌이 그렇죠. 너무 컸었습니다. 상실감이 있죠. 그러니까 뭘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거야. 지금 나를 채울 수 그렇죠. 없는 거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갈망의 대상이 갑자기 싹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감정이 들었을 때 좀 공허하고 상실감이 들고 허무함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느꼈던 우울감이랑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건강 검진 우리가 체크 네. 포인트 지금부터 과정들을 4분 안에 적어가는데 해결해야 됩니다. 다 되겠어요 오늘 이게? 네, 4분 안에 중간이에요. 해결이 안 되면은 저희가 그냥 또 한 주 또 뒤로 넘어가서라도 뭐 어차피 한 이 중간 얘기는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중요한 얘기니까. 네,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아, 네. 빠르게 훑고 오늘 네.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네. 이제 또 이제 감정이랑 관련된 것이 이제 하루의 끝에 본인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좀 에너지 레벨이 어땠을까? 피로도와 그 정도가 좀 어땠을까? 좀 하루의 끝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 에너지는, 나의 기는, 나의 어떤 피로도는 어땠는지 좀 물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에 정답은 있나요? 정답은 없죠. 그냥 체크하는 거죠. 내가 조금 오늘 에너지가 굉장히 폭발했나, 그냥 아주 적었나, 좀 이렇게 좀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도 그거를 점검해 볼 생각은 없이 그냥 피곤하기만 했어요. 네, 그렇죠. 그냥 골아 떨어지실 수 있는데 음. 그럴 때 내가 조금 오늘 굉장히 기운이 없었구나. 이렇게 좀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좀 내 마음을 자가진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핸드폰 배터리가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그렇죠. 것처럼. 네, 아주 좋은 비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랑 관련돼서 네. 또 이제 내가 만약에 굉장히 기운이 없었다면은 나의 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쉰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쉼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머리는 좀 안 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은 좀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내 머리는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편히 쉬고 있는지, 아니면 몸은 무기력하고 머릿속은 바쁜지, 이런 것들까지 좀 점검을 해보신다면 내 마음을 자가진단하는 툴은 모두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할 게 많죠. 내 마음 체크리스트가 자가진단이. 많네요. 네, 할 게 많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지난주에 많았어요. 말씀드린 것까지 네. 합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의 깨달음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2주 동안 박사님 그 말씀 주시면서 네. 늘 그러고 보면 우리의 감정은 뒷전 중에서도 제일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당장 눈앞의 것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빠서 그렇게 달려왔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잘 됐으면 좋은데, 그리고 달려오다 보니까 내 마음은 너무 갈기갈기 쟤만 남아 있는 거지. 그죠. 네. 어. 얼굴은 팽팽하게 피고 싶어서 막 얼굴에 예쁜 화장품 바르고 주름 펴고 이러는데 마음은 다 찌그러져 있고 네. 못생겨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슬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를 좀 이제 실천을 해보시면서 내 마음을 좀 체크하고 내 마음을 정말 돌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 자기 마음 돌보라는 얘기를 늘 공허하게 듣고만 있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이게 그럴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네. 박사님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박수원 박사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